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증상이 악화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안을 100배나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안장애 환자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불안을 키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안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불안장애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장애 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여러분들의 불안 증상이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지금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수원점 고영엽 원장입니다. 제가 10년간 많은 불안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치료를 해드려도 증상 기복 없이 빠르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호전과 악화를 수없이 반복하고 증상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 차이는 바로 그분들의 일상에서의 행동들에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은 특정 행동들을 안 하기 위해 노력했고, 증상 기복이 심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키우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카페인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안장애 환자에게 카페인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 하루에 아메리카노 2잔을 마시던 공황장애 환자가 카페인을 완전히 끊었더니 2주 만에 공황발작 빈도가 70%나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호흡을 얕게 만들고 그리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바로 불안발작의 전형적인 증상들과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카페인의 영향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여러분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이 아니고 녹차, 홍차, 그리고 콜라, 초콜릿, 모든 종류의 카페인 청량음료, 심지어 감기약에 들어있는 카페인까지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카페인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견디시면 증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회피 행동의 반복입니다. 회피 행동이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특정 상황, 장소, 사람, 활동 등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서 계단만 이용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가 싫어서 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공황발작이 두려워서 지하철 대신에 택시만 타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상황을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안장애를 만성화시키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버스도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 많은 곳 전체가 무서워지고 결국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일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상황을 피하면 비슷한 상황들까지 모두 무서워지게 되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광장공포증 환자의 90%가 초기에는 단순한 공황발작이었는데 회피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무서운 상황에 뛰어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무섭다면 먼저 지하철역 입구만 가보고 다음에는 개찰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랫폼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피할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인체는 수면을 통해 손상된 곳의 회복을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잠에 깊이 들지 못할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자는 경우에는 몸의 밸런스가 반드시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깊이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충분히 잠에 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안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불안이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빚을 내서 급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코올의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술이 깨면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이를 반동불안이라고 하는데 술로 억눌렀던 불안이 몇 배로 되돌아옵니다. 둘째, 점점 더 많은 술이 필요해집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국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술이 불안장애 치료약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하면 정신과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불안장애 환자의 30% 이상이 알코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가 술 때문에 불안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 대신 다른 건강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심호흡, 명상, 그리고 가벼운 운동, 따뜻한 차 마시기 등 불안을 줄이는 건강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술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과도한 정보 검색입니다. 내 증상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둘째, 극단적인 사례들만 주로 올라옵니다. 심각한 경우들만 화제가 되기 때문에 마치 모든 환자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표현해놓고 환자들은 그걸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가진단에 오류가 생깁니다. 의학 지식 없이 증상만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넷째, 불안이 더 증폭됩니다. 무서운 정보들을 계속 읽다 보면 당연히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컨드리아라는 용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환자분은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무서운 정보들을 보고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단순한 불안 증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의학정보 검색을 중단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정보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장애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는 첫째, 카페인 섭취 금지. 둘째, 해피 행동 반복하지 않기. 셋째, 잘못된 수면 습관. 넷째, 과도한 음주. 다섯째, 과도한 정보 검색하지 않기입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여러분의 불안 증상이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불안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장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